지금 그 검찰과 공조본이라고 경찰 공수처가 이렇게 만드는 기관이 서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앞다투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본은 21일 날 윤 대통령이 출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압수수색을 갖다가 하겠다고 용산으로 가고 또 윤석열에게 출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요. 곧 체포하겠다, 긴급 체포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공조본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고 경쟁하고 있어요. 자, 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곧바로 일반 특검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직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검이 시작될 건데 그 전에 저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겠다라는 지금 공조본과 검찰의 행태가요. 매우 추잡해 보입니다. 이재명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노력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응대를 하고 있지 않고 압수수색에도 응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소환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용산으로 출두해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윤통은 그냥 용산에 웅크리고 앉아야, 관저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시간만 보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광화문에 직접 나가서요, 광화문에 있는 보수 세력들 앞에서 본인이 왜 계엄을 해야 했느냐를 자신의 입으로 아주 자세히 연설하고 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그야말로 청와대에 웅크리고 앉아서 거의 폐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 세력이 떠드는 주장들이 대부분 사실인 것처럼 채택이 되고 국정농단 사건은 특검에 의해서 사실인 양 확인되고 탄핵을 진행하고 있던 헌재는 이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틀어박혀 있으면 인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언론의 이 사건에 대한 이 매도나 또 선동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강하고 상대가 매우 교활한 이재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만히 있게 되면 보수 세력들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싸움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요, 이 일의 당사자입니다. 자, 당사자가 왜 이 일을 했는가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 상당수도요, 윤 대통령이 굳이 계엄까지 해서 이재명 재판을 지켜보고 그 사법 처리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맹세균이 한건포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버티면서 더 갔어야 되는데 욱해서 계엄을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지지도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언론 지지는 10%대 초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입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들은 것은 몇 차례 윤 대통령의 담화인데 그 중에서 계엄을 했을 때 간략하게 이야기한 친북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조사,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탄핵 직전에 12일 날 했던 담화에서 또 비슷한 내용, 그 담화는 좀 더 길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거기 두 군데에서 들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야당의 지금 집요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어떻게 국정을 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대통령의 역할을 제한했는가 하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국민 앞에 직접 말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왜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본인의 누적되어진 소신, 하루 이틀이 아닌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의 그 민주당 세력과 한국 사회에 깔려있는 친북 주사파 세력들에 대해서 본인이 언제 어떻게 이것들이 나라를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본인이 참고 참다가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수십만의 보수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대통령이 한국 사회 저변에 노동계, 언론계, 문화계, 정치계, 기득권 사회 등의 종북 좌파 세력들의 침투가 너무 심해서 이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고,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조차도 이 세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국민들 앞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화문에서 말한 내용만으로 그것이 세밀하게 잘 전달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보수 세력들조차도 담화문에서 말한 것은 자기 변명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세세하게 전달하고, 또 관절을 나와서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또 체포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경찰 등에. 거기에 대해서도 맞서 싸우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야말로 종북 세력과의 투쟁, 그리고 그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이 친북 야당 세력과의 투쟁, 그들이 정부를 어떻게 망쳐와서 도저히 국정 운영이 불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소외,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친북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친북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자신의 믿음, 또 더 나아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자,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한 디테일한 이 증거들을 내놔서 그것 또한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언론이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강경 유튜버 보면서 윤 대통령이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는 확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 사회의 친북 세력 척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하고, 야당의 20여 차례 이상의 거듭된 탄핵과 감액 예산 자체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부패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대통령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것을 막기에 역부족이어서 계엄령을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적 논리로만 따지면 계엄이 위헌이었고 또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언론들이, 보수 언론 조선동아까지도 윤통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강변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 이런 식입니다. 보수가 정신 차려서 다시 출발하자. 자,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갈 거고, 한국의 헌재라는 것도 거기에 뭐 보수 중도 대 좌파 비율이 몇 대 몇이다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법으로 따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온 좌파 천국이 됐고, 헌재라는 것은 눈치 보기에 바쁜 집단이에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 나타난 탄핵 사유보다 아주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두 번에 걸친 보수 정권의 연속 집권에서 무려 헌재 재판관 6명을 보수 인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장일치의 탄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을 언론들이 온 사방에 무분별하게 제기했고 보수 언론조차도 박근혜 정권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사실상 최순실 의혹이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결과는요, 그냥 매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보수 세력이 거리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심각하게 여기고 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부터 전부 매도예요. 보수 언론조차도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 다수가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권위도 없지만은요,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또 주변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합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어떤 대규모 사건이 있었더라도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보도 방식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지극히 지금 계엄에 대해서 거의 100%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통의 자신의 항변이 전달되고 또 그리 보수 세력들의 주장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계엄 사유라는 것이 헌법에 있는 보장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수 세력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수 세력 내부에서의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계엄이 대통령의 보장된 권한이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대통령으로 느낀 나라의 지금 친북화와 대통령으로서 느낀 야당의 국정마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은요, 가끔씩 나와가지고 담화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탄핵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직무대행 체제가 되어가지고 담화를 하려 해도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담화를요, 중계 안 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냉정히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목소리는 이제 국민 앞에 전달되기가 어렵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하라고.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요, 본인이 광화문에 가서 수십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면 그 내용이 언론이 보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볼 때는 매일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나가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공조본에 체포 시도가 있으면 거리에 군중들과 맞서서요,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자, 그러면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윤통이 그렇게 할 만했다. 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좌파의 매도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보수 세력 내부에서라도 점점 계엄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지금의 공조본이나 검찰의 소환이나 압수수색이나 또 긴급 체포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시도는 되어도 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검이 또 그렇게 할 때 그때도 국민을 등에 업고 맞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언론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매도, 선동에 의해서 사건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세력들의 주장이 크게 보도가 돼야 돼요. 처음 윤 대통령이 광화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언론들이 미쳤다 하겠지요. 자, 그러면 광화문 세력은요, 미쳤다 하는 언론에 가야 돼요. 조선동아부터 가야 돼요. 제가 언론사 앞에서 몇 번 집회를 한 사람 아닙니까? 언론사 앞에서 집회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서 싸우면서 이런 매도나 선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이번 탄핵이 잘못되었다. 자, 본인이
계엄을 하게 된 중차대한 사유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권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렇다고 본인이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단이 가가지고 그 뭐 헌재하고 같이 싸워서 이 사태가 수습될 거다. 나는 그래 안 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은 이번 사태는요,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헌재나 또 특검이 법에 의해서 단죄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의해서 단죄하는 겁니다. 선동에 의해서 단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맞서 싸우려면 법으로 따져서는 지지요. 지금도요, 법으로 따져서는 뭐 빤하다라는 이야기를 법조인들 다수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동에는 또 다른 선동으로 맞서 싸워서 투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보수의 기억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보수가요 이번에 이 싸움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지도 못하도록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은 숙골 보수의 환상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헌이고 내란이 맞다라고 지금 군인들을 불러서 경찰들을 불러서 전부 네 죽기 싫으면 실토해라 해서 윤이 시켰다 뭐 시켰다 뭐 시켰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란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란 수괴가 돼요. 무기나 사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막아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윤통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리 보수도요 윤통과 함께 가버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현재 하는 식으로만 싸우면요.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다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되고, 친북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로서는 이걸 도저히 막을 방법이 계엄 말고는 없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은요 좌파의 매도에 의한 대통령 죽이기, 또 조기 대선을 통한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탈취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인이 싸운다면요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본인이 싸워야 되는 문제지 정말로 거리에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